공동작업 2번 샵2. 자, 오늘 주제는 merge conflict예요. 병합 충돌. 자, 다른 팀원이 그 커밋을 만들고 그것을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푸시했고, 자, 그걸 리모트 리포지토리에서 다운로드해서 내 로컬 리포지토리로 가져오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그게 git 패치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온 커밋하고 그렇게 다운로드 받은 최신 커밋하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내 최신 커밋하고 병합하는 거. 이런 작업만 하는 명령도 있는데 그게 git merge예요. 그 다음에 git pull은 이 다 하는 거예요. git 패치한 다음에 git merge 해도 되는데 명령 두 번 치기 귀찮으니까 git pull 하면 git 패치가 먼저 실행되고 그 다음에 git merge가 그 다음으로 실행돼요. 그게 git pull이에요. 그 다음에 먼저 git commit하고 pull 해야 되는데 수정하고 아직 수정은 했는데 수정하고 아직 커밋 안 한 파일이 내 작업 디렉토리에 있다면 그러면 풀 할 수 없어요. 에러 나요. 먼저 커밋한 후 풀 해야 해요. 그리고 git pull 명령은 결과가 이 다음 세 가지 상황으로 결과가 이렇게 전개되는데 1번 아직 푸시되지 않은 새 커밋이 내가 이제 막 만든 새 커밋이 내 로컬 리포지토리에 없다. 없으면 그 다음에 최신 커밋을 리모트 리포지토리부터 다운은 받았다. 그러면 이 merge가 git 패치 다음에 git merge인데 merge라는 건 병합이죠. 뭐하고 병합하는 거냐면 그 다운로드된 커밋과 내가 만든 최신 커밋을 이거 두 개를 병합하는 게 merge야. 근데 내가 만든 게 없단 얘기죠. 아직 푸시되지 않은 새 커밋이 내 로컬 리포지토리에 없다. 이 말이 내가 만든 최신 커밋이 없단 얘기예요. 그럼 병합할 게 없지. 내가 만든 최신 커밋이 내 로컬 리포지토리에 없고 다운로드는 했어. 패치는 했어. 아, 이게 아니고 2번이구나 참. 없다. 1번 맞네. 1번 다시. 아직 푸시되지 않은 커밋이 내 로컬 리포지토리에 없다. 내가 만들어서 로컬 리포지토리에만 있고 아직 푸시하지 않은 새 커밋이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최신 커밋만 다운로드 되고 끝이에요. 그때 git pull 명령 출력 화면에 어떤 명령을 하면 뭐라고 말하고 출력이 되죠. 그 출력의 끝부분에 fast forward라는 문구가 보여요. 그게 1번 상황이에요. 2번 내가 만든 최신 커밋이 내 로컬 리포지토리에 있다. 여기서 최신 커밋이라는 건 만들었고 아직 푸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 최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아직 푸시하지 않은 최신 커밋. 줄여서 그냥 내가 만든 최신 커밋이 내 로컬 리포지토리에 있고 그 다음에 패치했어요. 또 리모트 리포지토리에서 또 최신 커밋을 다운로드 했어요. 다운로드 했으니까 이건 내가 만든 게 아니지. 팀 동료가 만든 거지. 그 둘을 병합하는 거야. 내가 만든 것과 팀 동료가 만든 걸 병합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건 로컬에만 있고 팀 동료가 만든 건 리모트에서 다운받은 거죠.
패치한 거죠. 그것을 병합하는 건데 둘 다 있다면 병합해야죠. 그런데 그 병합이 성공했어. 자, 지난 시간 실습에서는 병합이 성공했었죠. 그러면 git 풀 명령 실행한 결과 출력에 보면 밑에 끝부분 한 두세 줄 보면 merge made by 문구가 뭐예요? 병합이 made by 뭐 어쩌고 저쩌고. merge가 made 됐다는 얘기죠. 만들어졌다는 얘기지. 자, 오늘 하려고 하는 게 3번. 최신 커밋이 내 로컬에 있고 리모트에서 또 팀 동료가 만든 최신 커밋을 다운로드, 패치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둘을 병합했어요. 그런데 이 병합이 이 merge가 실패할 수 있어요. 충돌나서 실패. 이걸 merge conflict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커밋과 방금 패치한 커밋이 conflict가 난 거죠. 이 시나리오를 오늘 실습하려고 해요. 풀이 성공했다면 이게 풀이 성공했다는 얘기는 패치도 성공, merge도 성공. 모듈과 새 커밋이 내 로컬 리포지토리에 등록되었으므로 이 새 커밋을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푸시해야 된다. 풀이 성공했다면 2번이죠. 2번 시나리오. merge가 병합이 merge made by 문구가 보이고 이때 merge 병합이 성공한 거죠. 그러면 병합 커밋이 만들어져요. 여기 merge 커밋, 병합 커밋이 내 로컬 리포지토리에 만들어져요. 이거 푸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실습에서 merge 한 다음에 푸시했지 또. 그림으로 보자면 지난 시간 거 봅시다. 지난 시간 강의 노트를 보자면 끝부분에 자 이렇게 끝부분에 지금 이게 비포야. 비포 노란색이 로컬에만 있는 내가 만든 최신 커밋. 그 다음에 이 연두색 이게 그 다운로드 받은 최신 커밋이죠. 자 이게 병합이 성공하면 이게 패치라고 했죠. 패치하면 이 헬로 클래스 어쩌고가 다운로드 된 거예요. 그리고 merge 병합하면 이게 만들어지죠. 자 이거 푸시해야죠. 그 얘기예요. 자동 병합이 성공하면 merge commit, merge branch 어쩌고 저쩌고 merge commit이 만들어져요. 얘네들을 푸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런데 오늘 다룰 건 여기까지는 성공해, 패치는 성공해, 요거 다운로드는 성공해. 그런데 이게 실패, merge commit을 못 만들고 끝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이 병합을 못 만드는 거죠. 이 merge branch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성공했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푸시만 하면 되죠. 만들어졌으니까. 이 두 개 푸시만 하면 되죠. 그런데 merge가 실패했으면 여기에서 멈췄고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이 수동으로 요걸 만드는 거예요. merge branch 어쩌고 저쩌고를 이제 수동으로 만들어야죠. 자동 병합이 실패했으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좀 길게 말로만 적었어요. merge conflict. 패치는 네트워크 장애가 나지 않는 이상 패치는 성공해요. 그래서 뭐 요즘 네트워크 장애 잘 안 나잖아. 뭐 1년에 네트워크 장애, 인터넷 끊기는 건 1년에 한 번 날까 말까 아니야. 그래서 패치가 바로 인터넷 연결 끊기는 거라서 1년에 한 번 날까 말까요. 그리고 merge는 이건 종종 일어나요. merge conflict는 종종 일어나요.
머지 컴플리트가 왜 나는지, 머지 컴플리트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꼭 이해해야 되는데, 자, 왜 나느냐? 머지는 소스 코드를 줄 단위로 자동 병합하는 거예요. 라인 바이 라인. 그래서 어지간하면 성공하는데 어떤 경우 실패하냐면 어느 한 줄이 두 커밋에서 모두 다 이쪽에서도 어느 한 줄을 수정했고 저쪽 커밋도 똑같이 그걸 수정했다. 그러면 두 커밋을 merge 할 때 그러면 실패해요. 즉, 팀 동료가 수정하고 커밋해서 푸시한 그 커밋, 그다음에 내가 로컬에다가만 만든 그 내 커밋, 두 커밋에서 어떤 소스 코드 파일에 어떤 한 줄을 두 커밋 모두 수정했다. 이때 merge complete가 발생해요. 그러면 수동으로 merge 해야 돼요. 자동 merge가 실패했으니까. 그 시나리오를 실습해 봅시다. 자, 지난주 실습에 이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지난 시간 월요일 실습에 이어서 그대로 지금 변수명이 h인데 이걸 헬로라고 수정하고 이렇게 헬로라고 수정했죠. 그리고 커밋. 자, GUI에서 커밋해도 되지만 이 정도 간단한 커밋은 명령으로 해도 되는데 git commit -a -a A 옵션만 넣어주면 modified 상태 파일은 자동으로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등록이 돼요. 그렇지만 untracked 파일은 안 그래.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커밋할 때는 언제냐면 untracked 파일, 즉 새로 만든 소스 코드 없고 다 기존에 있던 소스 코드만 수정했다. 그건 다 modified가 되죠. 그러면 git commit -a 하면 돼요. 그리고 commit 메시지까지 줘야죠. 그게 이거예요. -a, -m, 그 다음에 따옴표로 묶어서 메시지. git commit -a, -m 메시지가 한 단어면 따옴표로 안 묶어도 돼. 근데 여러 단어면 따옴표로 묶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커밋이 간단하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명령으로 따다닥 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좀 프로다운 그런 작업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고수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메인점 잡아. 녹색 부분까지는, 연두색 부분까지는 지난 시간에 한 거고, 지금 노란색 부분이 방금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푸시. 아이고.
그다음 이클립스 학생이 지금 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공동 작업, 둘이 동시에 뭔가 작업하고 있는 시나리오를 우리가 지금 실습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풀을 해버리면 동시가 아니지. 얘가 끝난 다음에 풀 한 다음에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이클립스 학생이 여기 지금 내가 패키지 이름 좀 잘못 쳐가지고 문법 오류가 나는데 문법 오류 무시하세요. 그 다음 주 실습 시험 볼 때도 문법 오류 무시하세요. 어차피 이게 자바 수업이 아니잖아. 그래서 커밋 이 그래프 구조만 맞으면 자바 소스 코드는 어떻게 입력했든 상관없어. 문법 오류 나도 상관없어요. 지금 나도 여기 문법 오류 나는데 그냥 무시하고 할 거예요. hello.java를 이렇게 수정. 하고 자, main.java도 이렇게 수정. 여기 노란색 부분만 추가됐어요. 노란색 부분만 이렇게 추가. 그 다음에 commit 헬로 클래스 수정. 자, 얘도 터미널에서 합시다. commit -a -m 헬로 클래스 수정. 여기 실패. 자, -a 옵션으로 할 때 지금 실패했는데 왜 실패했냐면 여기 untracked 파일들이 있어서 untracked 파일이 있다고 실패했어요. 이거 git ignore 파일 안 만들어줘서 그래. git ignore 파일을 내가 강의 노트에 있는 거 안 만들었어요. 얼른 딱 만듭시다. 어차피 다음에 또 실패할 거니까. new file git ignore 여기에다가 빈 디렉토리 settings 디렉토리 그 다음에 project 파일 class path 파일 등록하고 저장하면 지금 아까 여기 방금 직전에는 git commit -a -m 그 다음에 메시지 헬로 클래스 수정 이렇게 했는데 그 에러가 나고 커밋이 실패했죠. 왜냐면 untracked 파일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git ignore를 만들어 주면은 자, 이건 ignore하라고 했으니까 ignore를 무시해 버려요. 그럼 untracked 상태가 아닌 거죠. 그냥 무시되는 파일들인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아까하고 똑같이 그 명령을 하면 git ignore가 있어도 안 되네. 된다. 그냥 커밋 화면 가서 합시다. 커밋 화면 가서 얘도 있구나. 모듈 info.java 그러네. 어쨌든 뭐 커밋만 하면 되니까 자 커밋 화면 들어가서 hello
클래스 수정. 맞죠? 헬로 클래스 수정하고 커밋.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은 이렇게 merge 어쩌고저쩌고 해서 main.java 수정을 했고, 이클립스 학생은 마찬가지로 merge 어쩌고저쩌고 해서 헬로 클래스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둘 다 지금 보면 main.java의 묘주를 지금 이거 이클립스 학생도 여기 수정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도 여기 main.java 두 줄 다 수정했죠. 그럼 main.java, main.java의 main 메소드 그 본문을 메인 메소드 본문을 이클립스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도 이렇게 수정했고, 이클립스 학생도 이렇게 수정했고, 자, 메인 메소드 본문을 두 학생 다 수정한 거야. 그리고 이 두 커밋이 둘 다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은 또 merge 어디 갔어? merge branch 어쩌고저쩌고에 그거에서 수정해서 main.java 만들었고, 이클립스 학생도 merge branch 어쩌고저쩌고 해서 hello 클래스 수정 만들었고, 근데 이 두 수정해서 만든 두 커밋에 그 똑같이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소드의 본문이 둘 다 수정됐죠. 이런 게 충돌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먼저 둘이 동시에 작업을 했어요. 둘이 동시에 안 기다리고 둘이 동시에 작업해서 동시에 열심히, 예를 들어 아침부터 둘이 열심히 뭔가 코딩한 거야. A 학생은 이러이러한 거 구현해서 커밋하고 푸시했고, B 학생도 오전부터 열심히 이거저거 구현해서 커밋하고 푸시했어요. 근데 뭐 둘 중에 누구와 사소하게라도 조금 일찍 먼저 끝나겠지. VS 코드 학생이 간발의 차이로 먼저 끝나서 커밋되고 푸시했고, 잠깐 뒤에 그 이클립스 학생도 잠깐 후에 조금 늦게 끝나서 커밋하고, 커밋은 성공하죠. 당연히 로컬에 커밋하는 거니까. 근데 푸시하려고 하는데 실패를 해요. 아까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은 성공했지만 이클립스 학생의 푸시는 커밋 안 했나? 했는데? 왜 이래? 이거 디렉토리가 틀렸군. 띵. 이게 분반이 두 분반으로 똑같은 실습을 하려니까 헷갈려 죽겠다. 수를 하면 오케이. 성공해버리네? 풀이 아니라 푸시. 이런. 헷갈려 죽겠다. 다시. 자, 이 화면으로만 설명할게요. 내가 지금 git 푸시해야 되는데 git 풀을 해버렸어. git 푸시했다면 이렇게 실패 화면이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은 아마 실패하면 나올 거예요. 이게 지난 시간에 설명한 그 실패예요. 뭐냐면 여기 노란색 메시지 읽어보면은 이거 여기 rejected because the remote contains work that you do not have locally. 로컬에 없는 work이 뭐야? 커밋이지. 로컬에 없는 최신 커밋이 리모트에 있다. 그거 먼저 패치 퍼스트. 패치부터 해라. 여기도 나오죠, 여기. 패치 퍼스트. 패치부터 해라. 다운로드부터 먼저 해라죠. 즉, git 풀 하면 되죠. git 풀부터 해라라는 거. 그러니까 다운 안 받은 최신 커밋이 리모트에 있으면 git
푸시는 이렇게 실패해요. 그래서 앞으로 자주 보게 될 화면이에요. 내가 작업 끝나고 푸시하려고 할 때 자주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팀 동료가 먼저 끝내서 먼저 푸시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거 풀해서 다운로드부터 하고 그 다음에 푸시해라 라는 얘기예요. git 풀부터 먼저 하면 되는데 이렇게 git 풀을 했더니 아까 말했듯이 git 풀을 하면 결과가 1번, 2번, 3번 다르니까 어떻게 된 건지 꼭 git 풀하고는 마지막 문구를 봐야 돼요. 이렇게 컴플리트가 나도 빨간색으로 안 알려줘. 조용히 넘어가요. 이렇게 이 정도 안 읽어보면 몰라요. 컴플리트 난 걸. 여기 보면 그래서 꼭 git으로 어떤 명령을 쳤으면 마지막 두세 줄은 꼭 읽어봐야 돼요. 여기 두 번째 줄 컴플리트 났다라고 대문자로 써 있죠. 대문자로만 쓰지 말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 옆에 merge complete in main.java. main.java에서 merge complete 났다라고 알려주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내가 해야 될 거. automatic merge가 fail 됐으니까, 실패했으니까, fix 해라. 수작업으로 고쳐라. and then, 그리고 나서 그 결과, the result를 commit 해라. 손으로 complete 해결하고 그 결과를 commit 해라. 라고 해야 될 일을 알려주고 있죠. 자,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 컴플리트 났는지 여기 두 번째 줄에 알려주죠. main.java에서 컴플리트 났다라고 알려주죠. main.java. 그럼 main.java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상황이 여기서 멈춘 거예요. 패치는 성공했어. 이거 main.java 수정 이거 패치는 성공했고 그 다음에 두 개 merge 해야 되는데 그게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리트가 났다는 main.java를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이거 세 줄로 구분해서 보여주는데 이 앞부분이 내가 구현한 코드고 아랫부분이 팀 동료가 구현한 코드예요. 그 다음에 이 동료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게 커밋 해쉬예요. 이 커밋 해쉬를 가지고 리모트 리포지토리 들어가 보면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여기 커미츠 여기 눌러보면 커밋 목록이 쭉 나오는데 지금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면 내 같은 경우 9D72C 이게 팀 동료가 구현한 요 커밋에서 해시 컨플릭트가 난 거예요. 9D72C 얘네 보나마나 최신 커밋이니까 제일 위야. 보나마나 최신 커밋이지. 9D72C 얘죠. 해쉬가 맞죠. 9D72C. 그리고 여기 누구라고 여기 나오죠. 이거 보고 팀 동료 누구나 파악을 해서 왜냐면 내가 구현한 코드하고 팀 동료가 구현한 코드가 충돌난 거니까 두 개를 어떻게든 하나로 합쳐가지고 해결해야 되는데 팀 동료가 구현한 코드를 내 맘대로 수정하는 건 안 되죠. 더군다나 회사 가서 여러분이 신입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신입일 때는 다 여러분 선배지. 충돌 났는데 이 코드를 구현한 선배한테 얘기도 안 하고 멋대로 고치면은 뭐 잘 고쳐서 문제가 없으면 뭐 모를까. 만약에 고쳤는데 버그가 생겼어. 그러면 욕먹죠. 건방지게 내가 구현한 코드를 네 멋대로 만들어서 없던 버그를 만드냐라고. 그래서 꼭
여러분 신입일 때는 요 컴플리트가 났을 때 요걸 보고 이렇게 리포지토리 가서 이걸 보아서 그 팀 동료가 이 해시로 이 커밋 해시 보고 커밋 해시로 찾아서 누구다 이렇게 찾은 다음에 연락을 해야죠. 제가 구해낸 이런 코드랑 이렇게 충돌이 났다라고 요거 이렇게 화면 캡처해가지고 화면 캡처해서 이렇게 뭐 카톡이든지 이메일이든 카톡이든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리고 만약에 매우 사소한 충돌이라서 이렇게 고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런 충돌이 났다라고 하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도 될까요? 문제 없을까요? 아, 될까요가 아니라 문제 없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정말로 사소한 그런 충돌이고 그렇게 해결하면 될 것 같으면 선배가 짧게 그러겠죠. 그렇게 승낙을 받고 수정해야지 선배가 구현한 코드를 멋대로 말도 안 하고 수정하는 건 별 문제 없이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면 모를까 버그가 생기면은 이게 즉층 선배가 구현한 코드에 없던 버그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혼나죠. 아무튼 그렇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합치면 되겠다라고 이제 서로 합의를 하고 그대로 본문을 본문 두 줄을 자, 본문을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수정을 하고 저장하고 그 다음 커밋해야지. 자, 그래서 커밋하면 들어가 보면 커밋하면 들어가서 방금 그 수정한 파일들을 이렇게 드래그 드랍으로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려주면 이렇게 병합 머지 컴플리트를 작업으로 이렇게 병합하고 커밋하려고 할 때 이렇게 커밋하려고 스테이징 아래에 올려주자마자 자동으로 커밋 메시지가 자동으로 추가돼요. merge branch 어쩌고 저쩌고 라고. 그래서 여기서 뭐 더 입력할 메시지 있으면 입력을 하고 더 입력할 메시지가 없다면은 그냥 여기서 커밋을 누르면 되죠. 그럼 이렇게 작업으로 merge branch 어쩌고 저쩌고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남은 일은 이제 여기까지. 자, 히스토리 창을 열면 이게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열어봅시다. 이렇게 좀 다르네? 아, 뭔가 잘못했나 보다. 아닌가? 팀 히스토리. 맞다. 오케이. 요 강의 노트대로 화면이 나오죠? 여기 오리진 메인 여기까지 푸시됐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리진 메인 위에 있는 것들은 로컬에만 있고 푸시 안 된 거죠. 즉 요거 노란색 내가 그린 커밋 그래프에서는 노란색이 아직 커밋 안 된 거고 연두색은 커밋 된 거고 참 커밋이 돼 푸시 노란색은 아직 푸시 안 된 거고 연두색은 이미 리모트에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 여러분이 이런 히스토리에서 이런 커밋 목록에서 보는 방법은 오리진 메인 위에 있는 건 로컬에만 있는 거예요. 오리진 메인 아래에 있는 건 리모트에도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오리진 메인 아래에 있느냐, 위에 있느냐. 리모트에는 이 오리진 메인부터 그 아래까지만 리모트에 있다. 그다음 그 위에 있는 건 아직 푸시 안 됐다. 그러면 이제 git 푸시 하면 되죠. git 푸시 하면 자, 그러면 여기 이것도 역시 언제나 마지막 두세 줄은 읽어야 되는데 푸시한 다음에 메인 화살표 메인 이렇게 요게 보이면 아 성공했구나예요. 로컬 메인 브랜치가 리모트 메인 브랜치로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히스토리를 다시 열면 이게 참 애매해. 이클립스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건데 이 히스토리가 저절로 업데이트 되기도 하고 이거 리프레시 눌러도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닫고 히스토리를 새로 여는 게 언제나 확실해. 닫고 새로 열면 오리진 메인이 제일 위로 전진했죠. 그 말은 다 올라갔다는 뜻이지. 안 올라간 게 없다는 뜻이죠. 오리진 메인이 제일 위에 있으면 이렇게 오리진 메인 아래로는 다 리모트에 올라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 올라갔어요. 자, 여기까지 나 혼자 쭉 얘기하면서 했는데 잠깐 여러분도 마저 꼼꼼히 해보고 강의 노트에 있는 문구도 읽을 거 읽어보고 자, 잠깐 실습을 합시다.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지금 그 팀원들이 열심히 서로서로 놀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열심히 서로서로 코딩 열심히 하는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지금 이클립스 학생이 그 머지 컴플리트를 해결하고 푸시했죠. 그렇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안 기다리고 이클립스 학생이 아까 머지 컴플리트 해결하고 뭐 고민하고 뭐 커밋하고 뭐 이렇게 일하는 사이에 그걸 안 기다리고 이클립스 학생과 거의 동시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작업을 한다라는 거죠. 그걸 또 그 시나리오를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풀하지 말고 풀을 해버리면 안 되지. 여기서 풀을 해버리면 이클립스 학생이 작업이 다 끝난 것을 기다렸다가 풀하고 그 다음 작업하는 거야. 그러면 동시 작업이 아니지. 기다리지 않고 동시에 작업했다. 그 말은 풀 안 해야지. 아직 풀 하기 전부터 이런 작업을 했다라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hello.java를 이렇게 수정하고 이 부분을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main.java도 여기 이렇게 수정하고 그리고 화면 출력 방법 수정 이런 메시지로 커밋을 해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려주고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다 올린 다음에
메시지 입력하고 커밋.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클립스 학생이 열심히 머지 컨플릭트 해결하고 있는 동안에 안 기다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은 이런 거 구현해서 커밋을 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끝나느냐? 뭐 사소하게 누가 먼저 끝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클립스 학생이 사소하게 먼저 끝나서 먼저 푸시했다고 합시다. 먼저 푸시했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이 약간 늦게 푸시하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 늦게 끝나서 약간 늦게 푸시하려고 하면 자, 이거 이렇게 푸시가 이렇게 리젝트 됐다. 익숙하죠, 이제. 풀부터 해라예요. 너보다 먼저 새 커밋 올린 팀원이 있으니까 그거 풀부터 하고 그 다음 푸시해라. 자, 그러면 git 풀 하면 돼요. 자, 그런데 git 풀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꼭 git 풀 한 다음에는 그 merge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야 되니까 이 꼭 맨 마지막 두세 줄을 읽어봐야 되는데 따옥하니 대문자로 컴플리트가 보이죠? 컴플리트가 또 났어. 또 메인.자바에서 났어요. 그러면 메인.자바를 열어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또 해쉬를 보고 커밋 해쉬를 보고 이게 누가 구현한 건지 찾아봐서 리모트 리포지토리 열어보면 요 해쉬로 커밋 누가 만들었다고 나오겠죠. 그거 찾아봐가지고 연락을 해서 상의를 해서 그리고 지금 병합이 hello.java 병합은 성공했어요. hello.java를 열어보면 이 부분이 지금 병합 잘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 이상해. 지난 분반 1에서 보면 나는 여기 hello.java 자동 병합이 성공하는데 몇몇 학생은 여기 hello.java 자동 병합 실패하고 여기도 컴플리트 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 문제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머지 컴플리트가 일어나도 자동 병합이 성공한 그런 소스 코드 파일도 있고, 자동 병합이 실패한 파일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실패한 파일만 수동 병합하면 되지, 모든 파일을 다 수동 병합할 필요는 없어, 당연히. 요 컴플리트가 난 파일 제외하고, 나머지 파일은 자동 병합이 성공했어요. 컴플리트가 난 파일만 이 커밋 해쉬를 보고 그 팀 동료 찾아서 상의해가지고 이렇게 수정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그 합의된 대로 수정하고 그 다음 커밋이지. 커밋. 자, 여기서도 커밋 화면 들어가서 병합한 것을 요거죠. 메인.java 병합 수동 병합했죠. 이것을 플러스 버튼으로서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려주고 이렇게 컴플리트가 나와서 병합하고 커밋하려고 할 때 이렇게 merge branch 어쩌고 저쩌고 메시지가 자동으로 채워져 있어요. 이거 수정하려면 수정하고 수정 안 할 거라면 그냥 여기 버튼을 눌러주면 커밋이 되죠. 그리고 푸시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수동병합. 자, 이제 이 커밋은 수동병합 커밋이야, 이건. 자, 그래서 여러분이 팀 프로젝트 할 때 이렇게 팀원들이 각자 열심히 코딩하고 병합하고 각자 열심히 코딩하고 병합하고 그러면 이런 구조가 보일 거예요. 이런 그래프 구조가. 이렇게 각자 열심히 구현한 다음에 병합. 또 각자 열심히 구현한 다음에 병합인데 이 병합을 안 기다리고 또 어떤 학생은 병합 될 때까지 안 기다리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뭔가 또 구현한 거야. 그러면 또 병합.
그래서 병합 구조가 이렇게 각자 열심히 구현하고 병합한 다음에 이 병합에서 또 분기해서 각자 열심히 구현하고 병합 이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옆길로 이 병합이 될 때까지 안 기다리고 누군가 한 명은 또 열심히 구현해서 병합 이런 구조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분기 병합, 분기 병합 이게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기술 이용한 그 공동 작업 할 때 일어나는 그 커밋들의 구조죠. 그리고 방금 수동 병합한 커밋 git 푸시해서 올리면 되고 git 푸시해서 올리면 되고 뭐 git 로그 대시 그래프 뭐 이 명령 배웠죠. 자, 해봅시다. 근데 git 로그 대시 그래프하고 이렇게까지만 해도 되긴 하는데 이것도 붙여주는 게 좋아요. 대시 데이트 오더. 데이트 오더를 안 붙여주면은 커밋 목록 순서가 시간 순서가 아니야. 만든 시간 순서로 보여달라는 옵션. 왜 이게 기본이 아닌지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시간 순서로 보여줘야지. 아무튼 git 로그 대시 그래프 대시 데이트 오더 이렇게 보면 돼요. 이렇게 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볼 수 있어요. 자, 이클립스 학생 풀 하면 되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봅시다. git 풀 명령의 출력. 이클립스 학생이 git 풀 하면, 아이고, 왜 이래. 이클립스 학생이 git 풀 하면, 아니, git 풀 하면, 자, 여기 출력을 봅시다. git 풀 명령은 이렇게 저렇게 결과가 다를 수 있죠. 여기 fast forward 라고 문구가 보여요. 자, 이게 첫 페이지에서 얘기했던 거, 오늘 처음에 얘기한 거. git 풀 명령은 이렇게 저렇게 될 수 있는데 1번 아직 푸시되지 않은 새 커밋이 내 로컬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작업을 안 한 거예요. 그냥 작업 안 하고 놀고 있었어. 그런데 팀 동료는 작업을 해서 푸시를 했대. 그러면 git 풀 하면 내가 만든 게 없으니까 다운로드만 하고 끝나죠. git 패치만 하고 끝나죠. 이때는 문구가 fast forward 문구가 보여요. 여기 fast forward가 보이죠. 이건 나는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합이 안 일어난 거야. 병합이 안 일어나고 최신 커밋이 다운로드만 하고 끝났다. 이게 여기 fast forward라는 문구예요. 그리고 한 번 더 git 풀을 한 번 또 하면 이러면 이 경우는 다운로드 할 것도 없죠. 다운로드 할 것도 없는 경우는 간단하게 already up to date. 이미 다 up to date. 이미 최신 버전 다 받았다. up to date. 라는 뜻이에요. 더 다운로드 할 것도 없다. 오케이. 뭐 그렇고 오케이. 이게 끝이고 히스토리 화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화면이 보이고 자, 여러분 실습할 때는 이런 히스토리 화면하고 아니면 git 로그 화면만 보일 테니까 로그 화면 어떻게 보는지 잘 내 강의 자료에 있는 내가 이렇게 그림 그려준 거랑 비교하면서 잘 그림 보고 이해해 보기 바래요. 그 다음에 아까 그거
여기 여기서 hello.java 여기서도 지금 컴플리트 난 학생 있나? 있으면 손 들어봐요. 두세 명 있네. 나 이거 왜 잘 되는 게 맞는데 왜 컴플리트가 나기도 하는지 여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했어요. 아무튼 이 상황이 뭐냐면 그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지금 hello.java 히스토리를 이것도 여러분 알면 좋겠다. 설명해 줄게요. 지금 이렇게 리모트 리포지토리 가서 여기 깃허브에 있는 좋은 기능인데 리모트 리포지토리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자마자 이 코드 탭 여기서 여기 디렉토리가 보이죠? 디렉토리 클릭해서 찾아 들어가서 hello.java 클릭해서 hello.java 들어온 다음에 그러면 여기 최신 버전이 보여요. 최신 버전인데 여기 오른쪽 위에 히스토리라고 보일 거예요. 히스토리를 클릭하면 이게 바로 hello.java에서 히스토리를 눌렀기 때문에 hello.java에 여기 나오죠. history for hello.java. hello.java의 히스토리예요. 이게 hello.java가 수정된 버전들 목록이 쭉 보여요. 자, 각각의 버전의 소스 코드가 각각의 버전을 다 궁금하다, 보고 싶다면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여기 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 아이콘 이걸 제일 아래가 최초 버전이죠. 컨트롤 클릭하면 여기 새 탭으로 열려요. 그런 식으로 순서대로 아래부터 위로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컨트롤 클릭. 자, 모든 버전을 다 열었어. 자, 이게 최초 버전. 이거였고, 두 번째 버전. 여기 문자열 문구만 안녕하세요로 수정했네. 자, 세 번째 버전. 자, 이 안녕하세요를 멤버 변수로 뺐네. 네 번째 버전. 이렇게 수정했어요. 지금 뭐, 생성자를 만들었고, 이렇게 했고, 다섯 번째 버전. 이거. 자, 그래서 지금 마지막 hello.java 병합이 요거랑 요거의 병합이에요. 요거랑 요거의 병합 결과가 이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대다수 학생들은 성공했어. 몇몇 학생만 실패했고. 근데 그게 뭔 차이인지 모르겠어. 또 기세 버전 차이인지. 아무튼. 근데 왜 이게 실패했냐면은 요거하고 요거죠. 그런데 뭐냐면 옆에다 나란히 놓고 비교해 봅시다. 이게 그 출발이 이거예요. 출발이 요게 출발인데 여기에서 그 이클립스 학생은 자, 이 코드에서 이클립스 학생은 이렇게 수정했어.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학생은 이렇게 수정했고. 그러면 이클립스 학생은 충돌 나는 게 이해는 되는 상황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두 학생 다 여기저기 많이 수정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그러니까 say 메소드가 이클립스 학생은 say 메소드가 줄 15로 내려가 버렸죠. 그리고 say 메소드가 줄 15로 내려갔는데
이거 같아. 세이 메소드가 줄 15로 내려갔는데, 그러면 줄 7부터 줄 13까지가 인서트 된 거죠. 수정한 게 아니라 인서트 된 거야. 그래서 줄 7부터 줄 13이 인서트 된 거라는 걸 이해를 하면, 그러면 여기서 같은 라인은 수정했다는 얘기는 여기서 줄 5, 줄 15, 16, 17 이게 원래 있던 코드고, 여기서는 이거죠. 줄 5, 7, 8, 9 이게 원래 있던 라인인데 시작이 이거죠. 아무튼 간단히 얘기해서 그래요. 지금 이 이클립스 학생 코드를 보면 줄 7부터 줄 13이 수정된 게 아니고 인서트된 새 줄이다 라는 걸 이 기씨 이해를 하면, 그러면 이건 어느 한쪽에 인서트 된 거고, 그러면 수정된 건 줄 5, 15, 16, 17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5, 7, 8, 9. 자, 이거 병합은 이거예요. 이거 하나, 둘, 셋, 넷과 이거 5, 15, 16, 17. 이걸 둘을 비교해서 충돌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야 되고,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줄 7, 8, 9, 10, 11, 12, 13, 14는 두 버전을 비교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건 새로 추가된 거니까 추가만 하면 돼. 그 결과가 이거야. 좀 복잡하긴 한데 이 줄 7부터 줄 13이 새로 추가된 줄이라는 것만 기시 인식을 하면 이렇게 성공을 해요. 그런데 아마 그걸 인식 못하는 깃은 어떻게 충돌되냐면 아마 충돌난 부분이 이걸 거야. 어느 한쪽은 hello, 어느 한쪽은 stay. 또 깃이 이게 이 hello 이 부분이 삽입된 거라고 파악을 못하면 어떤 학생은 여기를 이렇게 수정했고 어떤 학생은 이걸 hello로 수정했고, 그럼 너무나 다르게 수정했으니까 똑같은 줄을, 그러면 컴플리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몇몇 학생의 깃이 그렇게 제대로 병합을 못 해주는지 그것까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시스바다가 마지막 쯤에 헬로에서도 컴플리트 나는 건 여러분이 뭘 잘못한 게 아니고 여러분 컴퓨터에 깔려있는 깃이 좀 병합을 잘 못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렇고 다음 주에 실습 문제는 이런 복잡한 커밋은 없게 좀 단순한 병합, 이게 복잡한 병합 때문에 누구는 충돌 나고 누구는 충돌 안 나고 요런 그런 시나리오는 없게 아주 단순한 병합으로 문제를 낼 테니까 뭐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혹시 잘 모르겠는데 그건 좀 이런 의심은 해볼 수가 있는데, 혹시 불필요하게 막 공백 같은 거 수정했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사 가서 팀 작업할 때 내가 구현하는 코드만 딱 구현하지, 내가 구현하지 않는 코드인데도 뭐 줄바꿈이나 공백이나 이게 좀 인덴테이션이나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든다고 여기저기 마구 건들면은, 여기저기 많이 건들면 건들수록 컴플리트가 날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나 혼자 구현하는 코드라면 모를까, 여러 사람이 구현하는 코드고, 그다음 이 코드는 내가 만든 코드가 아니고 팀 동료가 만든 코드야. 그런데 인덴테이션이나 뭐 공백이나 이런 게 좀 줄바꿈이나 이런 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코드 들여쓰기, 줄바꿈 이런 게 좀 눈에 좀 거슬려. 그렇다고 해서 내 맘대로 수정해 버리면은 이렇게 머지 컴플리트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이 신입일 때는 그냥 딱 내가 구현한 데는 최소한으로 그 줄만 건드려야지, 그냥 보기 싫은 줄이라고 해서 내가 굳이 거기다가 코드를 구현할 필요도 없는데 인덴테이션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서 막 건드리면은 컴플리트 확률이 증가하니까 좋지 않다라는 거죠. 혹시 지금 이 hello.java에서 컴플리트 나는 학생도 혹시 그 문제일지도 때문일 수도 있어요. 공백을 좀 더
줄바꿈이나 공백 문자를 많이 건드려서. 오케이. 여기까지.